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치 탐지와 관련된 논문을 두 가지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딥러닝 방법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이상치 탐지,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제조 공정에서의 이상치 탐지를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 저자는 딥러닝 방법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이상치 탐지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세 가지 범주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확률 분포를 모델링한 후 확률을 기반으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비지도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오토인코더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오토인코더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원래 시계열의 특징 공간을 풍부하게 만든 다음 2D CNN 오토인코더와 LSTM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시계열의 차원을 축소시켰습니다. 그 후 오토인코더에 의해 재구성된 시계열을 원래 시계열과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정상 데이터보다 이상 데이터는 낮은 차원으로 재구축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재구성 오차가 크다는 점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LSTM-VAE입니다. 이 방법은 Variational Autoencoder의 Feedforward Network를 LSTM으로 대체한 방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VAE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상자는 Reconstruction 텀으로 인코더가 데이터 X를 받아서 레이턴트 벡터 Z를 뽑아내고 디코더는 인코더가 만든 Z를 받아서 원데이터 X를 복원하는데요. 이때 이 둘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나타냅니다. 즉, 입력과 출력의 오차 기대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상적인 샘플링 함수로부터 얼마나 잘 복원했는가를 의미합니다. 파란색 상자는 Z가 제로민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한 인코더의 실제 사업 확률 분포와 근사화 확률 분포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콜벨-라이블러 다이버전스입니다. LSTM VAE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먼저 인코더의 LSTM과 리니어를 통해서 Z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랜덤 샘플링한 Z의 평균과 분산을 디코더의 LSTM으로 넘겨주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GTA입니다. GTA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방법으로 Dilated Convolution과 그래프 컨볼루션, 그리고 3개의 인코더 레이어와 1개의 디코더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별량 시계열 인풋이 들어왔을 때 트레인 시퀀스와 라벨 시퀀스로 분류되는데요. 이때 트레인 시퀀스는 인코더로, 라벨 시퀀스는 디코더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GDN입니다. GDN은 GNN을 기반으로 한 방법으로 센서 간 관계의 그래프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패턴에서 편차를 감지하는 새로운 그래프 편차 네트워크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센서 임베딩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임베딩 벡터를 사용해서 각 센서의 유니크한 특징을 캡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 단계입니다. 이때 센서 사이의 의존 관계를 캡처하게 됩니다. 후 세 번째로는 그래프 어텐션 베이스드 포캐스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센서의 퓨처 밸류를 근처 센서로부터의 그래프 어텐션으로부터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데비에이션 스코링 단계에서는 학습된 관계로부터 데비에이션을 식별하고 데비에이션 값의 스케일이 센서별로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맥스 값을 취합니다. 이때 이 맥스 값이 이상치 점수가 됩니다. 다음은 매드겐입니다. 매드겐은 겐 모델이 정상 데이터에 대해 훈련되고 재구성 기반 접근법과 함께 LSTM RNN 판별기를 사용하여 각 샘플에 대한 이상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겐 모델 학습 과정을 리컨스트럭션과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리컨스트럭션, 리컨스트럭션을 중점적으로 보면 리얼타임 테스팅 샘플과 제너레이터가 만든 리컨스트럭티드 샘플의 레지듀얼을 이용합니다. 그 후 리컨스트럭티드 샘플은 리얼타임 스페이스에서 걔네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됩니다.
discrimination 부분을 보면 discriminator를 이용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판별하고요. 위 방법으로 테스트 샘플을 이용해 reconstruction loss를 구하는 동시에 학습된 discriminator를 이용해서 discrimination loss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 두 로스를 이용해서 이상치 점수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USAD입니다. USAD는 학습이 쉽고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오토인코더의 장점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도입으로 이상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걔네 장점을 결합하였습니다. 적대적 학습을 적용하기 위해 두 개의 디코더를 사용하였다는 점 이외에는 기존의 오토인코더 기반의 이상치 탐지와 동일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오토인코더 트레이닝 단계입니다. 이때는 각각의 오토인코더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속해 있는 인풋 W를 잘 복원할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적대적 학습 단계입니다. 오토인코더 1과 오토인코더 2가 있는데요. 각각의 오토인코더는 실제 데이터와 오토인코더 1의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오토인코더 2를 교육하고 오토인코더 1을 교육하여 오토인코더 2를 속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습 단계입니다. 다음 방법은 딥 오토인코더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결합하여 과학 간축치에 대한 저차원 표현 및 재구성 오류를 생성한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GMM을 오토인코더 모델에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GMM이 출력하는 확률값을 이용하여 샘플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이 오토인코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1차원 공간으로 압축한 좌표이고 Y축이 재구성 오차를 나타냅니다. 평가 지표로는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를 사용하였고 데이터셋은 이 세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모든 방법이 낮은 차원에서의 데이터셋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GTA와 GNN을 기반으로 한 GDM만 고차원에서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방법로는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여기서 나온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조금 서칭을 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범주의 불균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두 분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훈련이 쉽고 수렴이 빠르고 일반화 성능이 좋으나 정확도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DHMM은 지속적인 차원 축소를 통해 다중 분류기로 사용 가능하지만 데이터셋의 불균형한 분류로 인해 수렴 속도가 느리고 튜닝 매개 변수와 선험적 확률에 의존하며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STM-VA는 오토인코더와 유사하지만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정교화 기능을 가지고 매드게는 매개 변수가 많고 모델의 매개 변수를 조정하기 어렵고 일반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훈련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SAD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기반의 적대적 훈련을 사용하여 빠른 훈련을 제공하면서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고차원 시계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GTA와 GDM은 시계열 그래프 구조 특성을 사용한 방법으로 해당 논문의 실험에서 다른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고차원 데이터셋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상치 탐지를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논문에서 제조 데이터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이 논문에서는 Shop Floor Management Related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에 속하는 것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필수적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랜덤하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모두 5가지의 기계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단계는 2개의 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한 데이터는 아까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샵플로어 related 데이터로 실제 데이터를 습득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은 job ID와 priority, family type, production stage, starting time, finish time, total processing time, tardiness가 있고요. 데이터를 여러 개 조합해서 다음과 같이 9개 구성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strongest feature는 job ID와 total processing time, tardiness를 의미합니다. 활용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는 밀도 기반의 방법으로 주변 데이터를 몇 개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K 선정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LOF 값이 크면 클수록 이상치 정도가 큼을 의미하는데요. 밀도 기반 방법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으면 정상 데이터, 밀도가 낮으면 이상치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LOF 값이 1보다 크면 밀도가 낮은 분포를 의미하며 이상치 정도가 큼을 의미하고 LOF 값이 1보다 작으면 밀도가 높아서 정상치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한 방법인데요. 데이터 객체가 속한 군집의 크기나 밀도가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알고리즘에서의 이상치는 근처에 있는 더 큰 클러스터 옆에 있는 작은 클러스터의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되면서 LOF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KNN은 주변에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가 속할 그룹을 판단하는 분류 알고리즘인데요. 장점으로는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구현이 쉽고 훈련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 단계가 빠릅니다. 하지만 모델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특징과 클래스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제한적이면서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K의 선택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분류 단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피처 배깅입니다. 배깅은 부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의 약어로 앙상블 학습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 학습 데이터로부터 랜덤하게 복원 추출하여 동일한 사이즈의 데이터셋을 여러 개 만들어 앙상블을 구성하는 여러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여기 그림을 봤을 때 모델의 LOF를 사용하면 LOF 베이스드 피처 배깅이 되고 KNN을 사용하면 KNN 베이스드 피처 배깅 방법이 됩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데이터셋을 디시전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정상값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디시전 트리를 깊숙하게 타고 내려가야 하고 반대로 이상값은 디시전 트리 상단부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디시전 트리를 몇 회 타고 내려가야 분리되는가를 기준으로 정상과 이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인코더입니다. 오토인코더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토인코더의 핵심 키워드는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unsupervised learning으로 오토인코더가 학습할 때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학습하며 두 번째는 maximum likelihood density estimation으로 로스는 negative maximum likelihood density estimation으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는 차원 축소 역할을 수행하고 디코더는 생성 모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 알고리즘은 Copula Based Outlier Detection입니다. 해당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알고리즘들과 다르게 결정론적이며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이 빠르고 효율적인 솔루션이고 코필라 개념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FastMCD는 밀도 기반 알고리즘으로 모든 정규 데이터점이 가우스 분포를 가지며 기하학적으로 투영될 경우 타원으로 감쌀 수 있다는 정의를 활용한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이때 타원 외부에 있는 모든 데이터점이 이상치로 간주됩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평가 지표를 F1 스코어를 사용하였고 실험을 100회 진행하여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었습니다. 총 10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모델이 8개밖에 없는 이유는 FastMCD와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는 F1 스코어의 평균값이 0.1보다 작기 때문에 이상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KNN을 기반으로 한 피처 배깅이 M2 모델과 M4 모델인데요. 꾸준하게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오토인코더와 코필라 베이스드 아웃라이어 디텍션은 데이터 8과 데이터 9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때 데이터 8, 데이터 9가 스타팅 타임과 피니시 타임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성능 결과가 나온 이유는 스타팅 타임과 피니시 타임이 베리어빌리티가 크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을 때 높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